반갑습니다. 재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화창한 날인데요. 오늘 주시장도 좀 화창해서 우리 애청자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개인 투자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방송 재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할 때는 한 30분 정도 심리적으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30분 후부터는 그날의 수급에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강세,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세도 보이는데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이 좀 순매수 하나요? 아직은 외국인 동향이 안 나오네요. 오늘 외국인이 좀 순매수 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를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좀 순매수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소부장들이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소부장들 어떤가요? 오늘 전반적인 플러스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어닝 쇼크 났죠. 네, 정말 주성 엔지니어링은 참 만년 이럽니다. 상장하고 좋은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네, 참 늘 또 어닝 쇼크를 주고요. 그래서 회사를 분할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 쪼개기 이런 짓들도 기업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늘 회사를 쪼개가지고 이번에도 또 우리 또 열받는 얘기가 LG화학이 그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뉘앙스는 언제든지 우리는 매각할 수 있다는 뉘앙스. 왜냐면 LG화학이 지금 돈이 잘 없잖아요. 업황이 나쁘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블록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쪼개기 해가지고 요짓이나 맨날 하니까 네, 지금 애플은 자사주를 1100억 달러나 사서 소각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데 어제 우리가 기업 밸류 2차 세미나 좀 내용이 실망스럽다 하면서 관련주가 빠졌는데 네, 제가 볼 때는 LG그룹, 카카오그룹, 네, 기업 에코프로그룹 이런 식으로 기업 쪼개기나 하는 회사들 정말 꼴밉네요. 그래서 지금 출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또 그런 거 인적 분할하겠다 해가지고 장사는 좀 열심히 하지.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을 속상하게 하네요. 이 인적 분할 비율도 봐도 주주들한테 좀 불리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자 우리 좀 소모품들 테스트 관련주들 관련 소모품들 ISC가 요즘 좀 빠지죠. ISC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 ISC가 요즘 주가가 이런 식으로 ISC가 빠지는데 그럼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이고 어닝 시즌에서 기관이 판다 이러면 기관이 아무래도 정보가 좀 빠르니까 어닝 시즌에 그럼 ISC는 실적이 좀 나쁘나 이런 추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민호공업 네, TSE도 제가 설명 자주 드렸었죠. DSA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DSA도 이제 최근에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수익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우리 애청자님은 DSA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회사를 이제 알고 이해하고 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런 종목 올라가면 배경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모품 관련주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소부장들 강세고요. IT 쪽은 어떻습니까? LG에너텍이 요즘 좀 도드라지는데 LG에너텍이 근데 지난번에 그 애플이랑 사이가 심각히 안 좋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늘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자, LG에너텍 좀 강세가 돋보이네요. 그 다음에 삼화전기 강세인데 삼화전기가 랜드 관련주다. 제가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삼화전기 쪽도 시간 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강세네요.
게임주들 무난무난합니다. 하이브 오늘은 조금 플러스네요. 제가 보면 뭐 그 내막을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든지 잘 되면 꼭 욕심들이 등장하죠. 우리 그것도 꼭 비율해서 이런 비율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의사분들 막 몇 분들 모여서 치과 병원도 만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싸움이 나서 헤어진다더라고요. 부인들이 당신이 더 많이 했는데 왜 당신이 덜 버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꼭 잘 되면 우리 흔히 보죠 주변에도. 자, 그때 이제 지금은 좀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옛날에 부광약품 회장님께서 저를 참 이뻐하셨는데 그 부광약품이 두 집의 자본금을 5천만 원씩 내 출발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대주주하고. 근데 사실은 자본금만 출자했지 부광약품 그 김동현 회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워낙 의사들을 접대를 해가지고 두 번이나 쓰러지셔서 좀 몸에 반이 좀 불편하신데 그렇지만 꼭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주주분은 그 5천만 원 투자했다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처음에 출발의 철학을 유지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네가 많이 했네 내가 많이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보면 그 하이브도 민희진 씨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천억 생길 건데 왜 저러나?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자,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은 네, 조금 혼조세고요. 이제 이 조선주들은 지금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그 전주 중반쯤부터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쭉 밀렸거든요. 지금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상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 ETF다. 그러면 그 종목 비중을 실기 위해서 기존의 종목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인덱스도 마찬가지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주 오늘은 조금 조용하네요.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어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리면서 또 1분기 어닝 쇼크라고 호들갑 떠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건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특성 반도체 장비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장비 이런 건 사실 분기 실적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비 만들고 하는 게 분기로 딱딱 떨어지나요? 분기 실적은 예를 들면 게임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제 LIG 넥스원이 강세가 참 도드라졌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다행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올 플러스네요. 다행입니다. 일단 시장은 아까 우리 멀티품 님 말씀처럼 예상보다는 낫네. 그 예상도 그렇지만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거는 예상인이 어쩌니 할 영역이 아닙니다. 매출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점을 하는데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니면 내가 직장인인데 갑자기 월급 회사 어렵다고 월급을 반으로 줄여버렸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차 렌트비도 나가야 되고 나갈 게 많은데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합리적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네요. 오늘은 변압기 쪽은 좀 조용하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많이 묻다. 이거 조금 부담스럽다. 제 의견인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 어제 좀 올랐는데 오늘 좀 조용합니다. 제가 본론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100원짜리면서 자본금 35억이면요. 좀 만만치 않은데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하면 165억이잖아요. 크기가 만만치 않아요. 외형에 비해서. 그래서 본너 이거 못 모르고 막 뛰어들었다고 고점에 잡으시면 이런 종목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지금 뉴스 보시면 요즘 편의점이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급증을 하는데 편의점이 좋고 면세점이 울상이다.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편의점하고 면세점하고 무슨 경쟁 대상이 됩니까?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편의점에 와서 편의점 입구에 가면요, 여러분 얼음이 이 컵에다가 얼음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하는데요. 거기다가 그 위에 주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부어서 네, 요 인증샷 하는 게 유행입니다. 외국인들 간에. 한국 편의점 가서 이 얼음을 사서 거기다가 부어 먹는 거. 저도 그거 유튜브 보고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거,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단체 관광 이런 것보다 개별적으로 와서 이런 것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하면 면세점 가서 명품 사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유튜브 보면서 저도 편의점 가서 한번 사서 먹고 이렇게도 봤는데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화장품들 전반이 다 좋을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 안 드렸지만 화장품이 마치 우리 변압기만큼이나 폭발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네, 종목들이 다 괜찮지만 그 중에서는 제가 완성품 업체 위주로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화장품 아직 공부가 좀 덜 돼서 계속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학주네.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주도 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네요.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다. 자,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요즘 조금 다시 움직이나요? 제가 이번에 드림 CIS 대표님이랑 그 인터뷰한 영상이 요즘 뷰수가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뛰어나시지만 드림 CIS는 CRO거든. CRO면 그냥 변호사다, 바이오의 변호사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약을 만들려고 할 때 잘 모르잖아요. 신물질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 이걸 어떻게 사업할지 잘 모를 때 드림 CIS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할까요? 마치 사건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방면의 지식이 많으신데 드림 CIS 유정희 대표님이 제가 딱 보면서 와, 이분 정말 저도 독종인데 이분 정말 독종이시다. 정말 한집념 하는 사람이구나. 아주 명석하구나. 이런 느낌 받아서 대표님한테 바쁘시지만 앞으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을 들고 와서 좀 많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첫 편 중에 삼천당 제약 들어가 아일리아 시밀러 아일리아라고요. 이게 그 노인이 되고 황반변성이 있으면 황반변성 황반이 우리 눈동자 보면 노랗잖아요. 그 접시 같다고 해서 황반입니다. 나이가 들면 섭식, 건식, 네, 좀 나이가 들면 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치료제로 아일리아라고 있는데 요거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데 여러 데가 있습니다. 그래 대해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제형 변경 이건 제가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약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비만 치료제가 어떤 거는 매일 약을 먹는 게 있고 어떤 거는 4일에 한 번씩 먹는 게 있고 3일에 한 번씩 먹는 게 낫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제형이나 제법 변경 요게 또 강점이 되는데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알리아는 제형 변경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말 듣고, 아, 그렇군요. 그걸 첫째 알았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경쟁 제품이 계속 늘고 있다. 그 말은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곧 신청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대화를 또 두 개를 알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드림스의 대표님한테 그리고 지노믹 트리도 또 다시 한번 제가 그 배웠었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머리 안에 담아 두십시오. 지노믹 트리도 8765인데요. 배운 게 저도 굉장히 아리까리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바이오 제약도 제가 한 지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의 보험 코드 그 핵심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였거든요. 얼리텍 B에 대해서 보험 코드를 받았다. 정확하게는 CPT입니까? 뭐 이걸 받았다고 기사가 나서 이게 뭐지?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보험 코드가 맞느냐? 이랬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레아 랩이 뭔지도 설명을 들었고, 네, CAP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변에서 피가 나오면 아밀 방광 아밀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 소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을 가서 방광경을 하면 엄청 아프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들 가기 싫은데 일단 요걸로 검체로 해서 여기 얼리텍 B를 해가지고 정말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감도 93%잖아요. 암이라고 판정할 가능성이 93% 정확성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나온다면 정말 방광경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보험 코드를 받았다.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 퍼시픽 엣지라는 회사가 이 보험 코드를 받았다가 주가가 그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실제 필드에서 해보니까 야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더라.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보험 코드 삭제가 됐었어요. 이때 그 지노믹터리가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요게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럽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매출로 날 수 있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지노믹터리 핵심은 대장암 진단 얼리텍 C죠. 이게 더 핵심인데 얼리텍 B도 의외로 미국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번에 보험 코드를 받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역시 실전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지노믹 트리 아직 시장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기억은 해두십시오. 지노믹 트리는 7월 1일부터 보험 코드가 적용돼서 미국에서 바로 시판이 가능하다. 매출이 이제 임박했다 하는 점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론 머스크냐? 아니, 근데 드림은요. 회사는 좋은데 아직 시장에 CRO라는 걸 너무 몰라서 어, 좀 거래량도 증가하고 기간도 좀 사고 그러면 지금 좀 드십시오. 근데 어쨌거나 회사가 드림샤에서는 근데 지금 또 우리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어제 또 다른 애널리스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여자 애널리스트 제가 상당히 좀 얻을 게 많은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3월 중순부터 지금 의료계 파행이잖아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는 전문의약품 매출이 뚝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 영향이 3월 중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의약품이란 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전문의약품은 웬만한 제약사는 다 전문의약품들을 하죠. 일반 의약품 그냥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바카스나 활명수도 있지만 전문의약품 그래서 저 제약주 전반이 1분기가 조금 주춤하고 2분기 이 상태면 2분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약주를 둘러싼 실적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지금 의료계 파행이 생각보다 영향을 좀 많이 준다.
그래서 그 어제 여자 애널리스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걸 건졌고, 아쉬운 점은 너무 자기 기준에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그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안 쓰고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저 친구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도 어쩌다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내 기준에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구나. 또 반성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어제 그 애널리스트는 아주 그냥 자기 지식 기준으로 드드드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벅찼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하실 때는 또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좀 설명해 달라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 순매도 출발이네요. 오늘도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9시 21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 출발이군요. 그래서 제가 늘 좀 제가 배울 만한 애널리스트들의 영상이라든지 또 유튜브들 영상들을 늘 보고 배우려고 늘 노력합니다. 주식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산업과 기업 동향이 늘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네. 그래서 와튼 스쿨 나왔고 어쩌고 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면요. 우선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소폭 순매도인데,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7% 오르고 있어요. 요건 아무래도 어제 나스닥 강세, 심리적 영향이 9시 한 30분까지는 그 영향이 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일단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일단은 외국인 동향, 외국인들이 근데 보니까요, 아까 9시 한 14분경, 15분경을 저점으로 해서 순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방향성은 괜찮으니까 외국인 동향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개장 전 방송에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에 물렸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그 막 보유해서 끝까지 승부를 거지 마시고, 지금 내가 최선의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너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면서 제 자료 등등을 하면 공부를, 지식을 갖추시면서 내가 지금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제가요, 요즘 좀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나? 어떤 측면이냐면,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에는 기업에 대한 뭐 나오면 머릿속에서 막 툭툭툭 튀어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튀어나오는 시간도 좀 걸리고,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내가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되는 나이가 왔나? 머리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납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지식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올 때가 요즘 예전보다 잦아져 가지고 좀 서글픕니다. 근데 내일 모레 또 어버이날이네요. 제가 참 우리 어릴 때 어버이날 되면 선생님한테 막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때가 생생한데 이제 카네이션을 받는 나이가 되니까 세월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지금 민테크 오늘도 지금 1100만 주 거래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민테크가 신규 상장주로서 지금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양시장 거래대금 민테크가 지금 2위네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 민테크에 지금 또 불나방들이 다 몰려들어서 요게 오늘 시장에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은 더 걱정이네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게 시장을 오늘 또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고 대신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들은 좀 마이너스인데 지금까지는 에코프로 BM은 플러스 유지되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볼까요? 내군이 지금 순매도를 하니까 프로그램 영향도 좀 적을 환경이긴 합니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네, 프로그램 오늘 LG 이노텍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네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강해군요.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도 프로그램 매수가 많습니다. 다음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종목 중에 센 종목이 네, BH가 세군요. 의외네요. 오늘 BH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오는 종목 중에는 BH가 오늘 좀 강하고 LG에너텍도 프로그램 매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에코프로 프로그램 매수 많네요. 프로그램 매수 1인데 주가는 1%밖에 안 오르고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은 네, 역시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제 실적을 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살 리는 없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오늘 강한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 때문이에요. 리노공업이 강하고 HLB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마이너스고요. 알테오젠, 리메이드, 오늘 에코프로 HN도 프로그램 매수.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하나기술도 프로그램 매수로 8% 오르네요. 그래서 좀 2차 전지나 1차 전지 장비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다 오전장 후반쯤에서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 두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 방향도 좀 장주에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보민. 네, 윤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충격을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데, 크래프톤이 생각이 안 나길래, 제가 사실은 방송 끝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야, 크래프톤이라는 단어가 내 머리에서 안 나오지? 제가 참, 그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좀 더 심하네요. 네,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 이 공부 지식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특정 종목에 매달리지만 마시고 늘 합리적으로 최고 좋은 주식만 나는 매매한다 현 시점에서 납득 아까 했던 말씀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 납득이란 건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려고 애쓰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오시리라. 9시 이제 28분인데 이제부터는 심리적 어제 미국 시장 강세에 따른 심리적 긍정적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수급으로 우리 장세가 열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됩니다.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심리적 약발이 끝났는데 외국인들이 9시 한 25분경부터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외국인 매매 방향과 우리 지수 방향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에 달려 있다. 어제는 민기적거리는 바람에 시장도 민기적거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민테크가 역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민테크가 너무 시장에 단타 세력들이 여기 다 몰려가는 바람에 여타 종목들이 어제 그 기관들도 시장에 개입이 적었다고 하지만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특정 종목에 이렇게 많이 몰려가 버리면 다른 종목을 못 보잖아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오늘도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기적 끌릴 분위기고. 근데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연휴 다음 날은 항상 주식시장이 좀 좋았어요. 근데 5월 7일,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시장이 좋을 수가 있는데, 다만 5월 8일 날,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자, 이 정리를 해놨죠. 요 현대 마린솔루션, 요게 공모 규모가 7,400억입니다. 오늘 민테크 지금 거래가량이 많아도 공모 규모가 315억이에요. 코딱지만한데요. 현대마린솔루션 7,4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 공모가 기준 시총액만 해도 3조 7천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해외 또 기관들은 당장 팔 수 있어요. 보호 예수가 없습니다. 한 4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5월 8일 날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또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5월 8일이 지나야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필요한 정보들 여러분 보내드렸었는데, 어제 요거 보내드렸죠? 요거. 괴 비행체가 와서, 뭐, 그러니까 드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은 파괴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2022년 말이죠. 그때도 북한의 드론이 쭉 우리 뭐 용산 뭐 이런 데까지 다 갔다 왔다 했는데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휴먼 테크놀로지를 일찌감치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요즘 뭐 전공기에 보니까 또 안티 드론 관련주 10선 뭐 이렇게 네이버에 막 올라와 있던데요. 참 그들의 그 네이버에 그런 종목을 올리는 그들의 노력은 인정하나, 그런 참 공부도 하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를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애청자님은 현혹되지는 않으시겠죠? 네, 우리는 항상 1등주만,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는 종목들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방송 정리를 하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부터 미국 시장의 심리적 영향권에 벗어나서 우리 시장의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외국인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오늘은 코스피는 좀 뜰뜨름한데 코스닥은 좀 전에부터 매수가 아이고 입도 뭡니까? 네,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외국인들도 좀 전에 보니까 완전 뭐 미친 사람 널뛰듯이 움직이는데,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우리 시장을 결정짓겠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는 민테크가 지금 거래 대금 2위 정도로 신규 상장주의 부정적 영향을 시장에 퍼뜨리고 있어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오늘도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이 플러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 동향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민테크가 지금 역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처럼 좀 순매도가 우세한 분위기라서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좀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어제는 제가 데일리에 정리할 게 없을 정도로 심심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는 네, 아메리코님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질에 집중한다. 이럴 때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종목들에 집중한다. 그리고 특히 잊지 마실 거는 지금은 장기적 성장률이 올해는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방산, 그 다음에 K컬처, 이게 이제 화장품, 식품,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쪽들은 지금 이것도 뭐 AI라고 해야 되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지금 주춤하지만 AI 관련해서 이런 쪽은 중장기적 성장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뭐 TSE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장기적 보다는 좀 단기적인 업황 관련주들 그 관련주들 다 제 카페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관찰 이상이면 괜찮으실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지금 계속 코스닥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심심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는 외국인 동향에 초점 맞추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이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이님 한컴미터 제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한컴미터.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봄날 연휴를 앞두고 오늘 어쨌거나 시장이 좀 무난히 마무리돼 가지고 우리 청자님께서 좀 연휴를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어린날은 비가 좀 온다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이번 연휴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많은 또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방송 아태미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콜로라도님, 제스퍼님, 윤영님 감사드리고요. 모두를 감사드립니다.